검찰이 네. 아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검찰만 챙기느냐, 네. 웬 검찰을 그렇게 고위직에 많이 임명하느냐,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 불을 지르는 거, 네. 어떤 임계점에 오를 때 그 다음에 불을 지르는 그게 네. 이제 점화 효과라고 그렇죠. 언론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이 바로 이복현 그렇죠. 금감원장이에요. 그렇죠. 네. 서울 북부 지금 부장검사 하다가 네. 지난 검수 완박대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반박하면서 옷을 네. 벗었죠. 옷을 네. 벗은 지가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부장검사급인데 거의 장관 대우를 받는 금감원장에 장관급이죠. 예, 임명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가 심한 것 아니냐. 네. 그런 여론이 보수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제기가 됐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조금 과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9일날 또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기자들과 증문즉답을 하지 않습니까? 또 스태핑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검찰 인사를 쓰겠느냐 하니까 필요하면 쓰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제는 미국 같은 데서도 이 정부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의 많은 자리로 가고 있고 지난 정권에서는 민변 사람들로 도배를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윤 대통령 말은 다 옳다고는 봐요. 예? 지난 정권에서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이 많고 서민들이 피눈물 흘린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게 다 작전 세력들하고 정치권하고 짜고 한 일들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감원장부터 똑바로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좀 파헤쳐야겠다. 그 취지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금감원장이 나쁜 놈 잡는 것만 일이 다가 아니거든요. 옛날로 그렇죠. 말하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세 개를 합친 거예요. 규제도 있지만은 이 조장 행정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그냥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말대로 움직이는 데니까. 그 IBK 외국인 지분이 14%, 삼성전자 같은 데는 50%가 넘잖아요. 외국인들이 관심이 아니고 왜? 청와대 수사 가다가 은행장 가고 그러니까 다 관치금융인데 그래서 금융에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금융수장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시그널로 일으켜가지고 그게 투자 효과 뭐 외환 안정 이런 데 크거든요. 근데 검사, 부장검사 하던 분이 와가지고 좀 한계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 가지 대통령이 말했어요. 민변 출신이 과거 정권에서 도배했다. 맞는 말이에요. 민변 출신이 이거 엉터리 방터리 같이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사 출신을 또 역으로 이번에는 검사 출신을 도배하는 거 그것도 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 인재들을 폭넓게 좀 쓰는 게 좋지 않느냐. 또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정부 법률 대리인을 폭넓게 지출한다. 그랬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변호사 출신들이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또 변호사 되기가 쉽잖아요.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인중개사보다 정도로 아주 쉽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수부 검사야 다 한 2천여 명인데 특수부 검사 몇 명들이 요직을 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인재를 보는 좀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통령의 뜻은 저는 이해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 지금 검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후유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강수진이라고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이분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 검사 시절에 카풀 했다잖아요. 저 성남지청 이렇게 같이 근무할 때 카풀을 했다고 그런 인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정 단계에서 뭐 확실히
취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는 유보로 이렇게 돌아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 대목도 저는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갖다 놓으려는 그 이해는 해요. 그동안에 공정위가 재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검찰이 바로 이 기소를 못하게 돼서 재벌들을 공정위 관련해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전속 고발권제도. 그러니까 공정위가 재벌 앞잡이가 돼가지고 시효가 사건 수사 시효가 끝나기 임박해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서 저기 던져주는 거예요, 검찰이. 검찰이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엉터리 같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이 공정위원장 가서 잘못된 놈들, 나쁜 놈들은 초기에 때려잡아야 돼. 발상은 좋죠, 저도. 그건 찬성하는데 너무 검사 출신이 많잖아요, 지금. 공정위도 뭐 특히 공정위 출신들이 지금 제일 잘 팔려 나가고 있죠. 로펌에서 걔들이 재벌 로비스트 하고 있어요. 재벌 로비스트죠. 재벌에 가서 또 다 감사다 뭐다 이런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 공정거래위 뭐 부위원장이니 뭐 다 감옥 갔잖아요. 재벌 봐주다가. 봐준 게 아니라 또 자기 밑에 사람들 전부 또 취업을 시켰죠. 압력 넣어가지고. 그래서 쇄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민변 출신으로 도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분을 금감원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이런 분을 왜 공정위원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아주 탁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게 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못 하면은 거기 있는 김대기나 그 참모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짝이 쓸데없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딸랑딸랑하고 이의제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덕수다 김대기다 그 임명할 때부터 늘 걱정을 했던 게 바로 그 점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관료 출신이었고 대통령이 하는 눈치만 보고 거기에 박수나 쳐주지 절대 자기들이 나서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지금 정권의 2대 권력이 검찰 권력하고 하나는 기획재정부 권력입니다. 한덕수니 뭐 김덕기 비서실장이니 뭐 경제석 뭐 최상목이니 다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지키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감원장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있잖아요. 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다가 14일 뿐이 못 했어요. 뭐 해외 출장이 뭐가 잘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냐고 그만두는. 얼마든지 그 이복현 부장검사 이거 뭐 임명할 만하다. 자기 있을 때도 이 조직을 쇄신하려면은 검찰 출신이 한번 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해갖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가지고 조직도 쇄신해야 하고 조직도 또 하나는 이 기자간담회 또 그 취임식 때 라임 옵티머스 등 여러 가지 그 펀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종결돼서 재판에 넘어간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스템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계 그 관련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펀드를 이용해 먹은 사람은 있잖아요.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펀드 사건으로 지금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사기 사건으로 엄청난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거기다 그래도 뭔가 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익을 좀 더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보탤까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금감원이 뭐 했느냐, 이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깔고 뭉개다가 몇 사람 잡아놓고 만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냥 고발하고. 검찰도 문재인 정권 때 그 여권 사람들이 다 관여되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많이 덮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덮은 거 있으면은 검찰 그 남부지청이나 이런 데 통해서 수사를 라임 옵티머스나 검찰 작전 세력 조사를 하면 되는데 금감원 내부 수장이 또 검찰 출신이 와서 그러면 이중으로 또 수사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이 좀 없을 건지 저는 금감원장 정도면은
정말 국제적인 식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월가 움직임도 알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온 게 금융을 몰라서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외환은행, 론스타 이거 헐값에 매각하고 금융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위원장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문맹은 사는데 불편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 뭐 잘했으면 좋겠고 그 임명한 거 이해는 가지만은 이 국제적인 식견을 가지고 금감원을 좀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 금융위원회가 상위 기관은 정책기관 아닙니까? 이 법무부로 말하면 법무부가 있고 네. 검찰청이 있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있는 것처럼 금감원은 규제 기관이고 네. 말하자면 준법을 제대로 네. 금융회사들이 지키고 있는지 또 금융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지금 은행마다 사고 안 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서민들 맡기는 돈 엄청나게 지금 네. 막 해먹어버리고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예대금리 차이가 엄청나다 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소주 원씩 네. 벌어갖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는 데는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고 서로 덮어주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한테 또 수사를 촉구를 하고 뭐 네.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복현 네. 금감원장이 와갖고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이 라임 옵티머스라든가 네. 또 디스커버리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가 했던 그 펀드 구속됐죠. 네. 그것도 다 알고 있는 건데도 그동안 뭐 제대로 검찰도 수사를 안 했고 금감원에서도 제대로 이런 데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외에도 지금 헬스케어 펀드라든가 네. 독일 헤리티지 펀드 이런 데서도 몇천 명들이 지금 손해를 받고 수천억 원에 네. 이게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대로 다 두고 있는 거예요. 분쟁 조정이 뭐 이런 데서도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분쟁 조정위원들이 금융회사 다 사회회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네. 금감원이 제대로 네. 이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죠.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뭐 검사 출신이 와서 그런 정의감을 갖고 새로 금감원을 일신하면은 참 좋을 텐데 네. 다만 이제 검찰의 특성이 그분들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특수부 검사들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끼리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 눈이 맞았다고 그럴까요? 뭐 대통령, 금감원장, 뭐 수사, 검찰총장 다 한 팀이 돼서 하면은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라고 할 텐데 그런 논란. 그래서 상명하복이 뚜렷한 검찰 조직 그리고 검찰 오래 하면 사람을 선과 악으로 주로 봅니다. 우리 기자들은 뭘 보면 기사거리 되나 보거든요. 그렇죠. 네. 의사들은 환자냐 저 사람이 건강하냐 이거 보거든요. 검찰은 저 나쁜 놈이냐 괜찮으냐 보는데 이제 행정을 할 때는 규제 행정도 있지만 조장 행정도 있는 건데 그 또 과거 지향적으로 또 미래를 보고 또 금감원이나 이런 데 끌고 가야 되는데 검찰 특성이 과거를 많이 보는 거니까 그런 좀 걱정. 저는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이고 새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이 너무 많은 거는 자칫 부메랑이 돌아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감원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옵티머스만 하더라도 김재현 네. 공동대표는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지만 네. 이혁진 공동대표 미국 가서 아주 잘 놀고 있잖아 그렇죠. 않습니까? LA 가서 무슨 장사까지 하면서 뭐 유튜브도 올리고 그런다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라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여기에 라임 옵티머스에는 우리나라의 전직 총리를 지내신 두 분이나 또 연관이 돼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현재 전 금감원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
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디스커버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성남인가 무엇인가도 그때 큰 펀드 사건이 있었는데 덮은 것 같은데 적당히 수사하다가 또 저 뭐 에디슨 뭐 이런 예. 것도 예. 그 왜 쌍용 자동차 먹으려다가 왜 달란데 예. 그런 주요 그 조작이 또 가능하고 한 게 정치권이 그런 사건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고 또 산업은행 이게 또 측근 문재인 문재인 좌파 정권 뭐 20년으로 해서 건배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누구죠? 그 이동걸인가? 예, 이번에 뭐,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큰 게이트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지금 뭐 1조 원이 넘는 젠투 펀드라든가 더 플랫폼 아시아 무역 금융 펀드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조사라든가 분쟁 조정 그런 절차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그동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말 그냥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런 임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복현이가 금감원장이 되면서 그게 이제 폭발이 됐습니다만은 검찰 출신 인사의 그런 과도한 고위직 임명에 대해서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금융 구조적인 어떤 비리라든가 잘못된 어떤 관행이라든가 그런 금융계 내에 끼리끼리 봐주기 풍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일을 좀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얘기가 나온 뒤로부터 시스템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금융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옵티머스만 하더라도 저 청와대 뭐 행정관이 가서 그거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관련된 무슨 거기에 주요한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소환 조사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게 됐다. 뭐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좀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우대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과를 내줘야지. 그렇죠. 성과도 안 내주면은 그러면 옛날에 민변이나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 의혹만 갖고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이 린치핀 핵심을 딱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자칫 위원장 원장만 혼자 가잖아요. 혼자만 겉돌아요. 아무 업무 파악도 안 되고 누구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으면 완전히 겉돌고 회의할 때 소리만 지르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빨리 업무 핵심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대통령도 저는 인사는 좀 안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또 만사 형통, 형인 저 이상득이가 다 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습니까? 문재인도 캠코더 문재인도 캠코더, 캠프, 코드, 더 민주 거기서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년간 저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검사 출신이 뭐 고시하고 우수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전체 조직에서 일부분으로서 그게 가동이 되고 해야지 그분들을 주력으로만 할 수 있다. 그거는 상당한 좀 후유증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인사의 탕평 원칙 그걸 좀 더 강조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